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보자들은 제일 처음에 그립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스윙 및 탑법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푸드웍을 배워나간다. 처음부터 그립법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자 오늘은 스매싱입니다. 오늘은 하이클입니다 하고 계속 스매싱 때리고 앞에 와서 푸시 때리고 그냥 한 5분 하면 어떻게 돼요? 혓바닥 쭉 빠지죠, 그죠? 그런 교육보다는 처음부터 그립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서 그 그립을 만들고 나서 좀씩 더 확장하는 교육법으로 가야지 좋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동호인들 배드민턴 교육을 위해서 아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1996년도였나요? 92년. 그렇죠. 교습법 만든 것은 처음에는 나도 네. 내가 뭐 배운 대로 뭐 가르치기 바빴으니까 네. 일단 돈 벌어야 되고 그죠? 네. 근데 돈 벌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니까 네. 사실은 네. 일단은 내가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때 누구한테 뭐 교습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운 대로만 그냥 가르친 거죠. 내가 네. 선수 시절에 배웠던 거 그거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봐야죠. 네. 가르쳤다고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그냥 하라고 하게 급급했겠죠. 처음에. 네. 그러시다가 이제는 GS 멀티그립 뽕샘 교습법이라고 하죠. 네, 그걸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교습을 하고 계신데 그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좀 관련해가지고 오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일단 이제 제가 교수법을 체계화시킬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 부분을 머릿속에 딱 인지를 시켜줄까 그런 부분이 첫째였고 이 GS 멀티그립이라는 것을 이제 이름 호칭을 만든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교수법으로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립법을 이름을 명칭을 안 붙이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킬까 해서 만든 이름이 GS 멀티그립인데 이 멀티그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나만의 양면 그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이스턴 그립으로 배우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스턴 그립으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 그럼 뭔가 특별한 그립 교수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교수법인데 그것은 이제 좀 차후에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을 처음에 배울 때 8가지 기술 있잖아요, 그죠? 네. 첫째 보면 이제 앞에서 하는 헤어핀, 네. 그 다음에 이런 푸시, 그죠? 네.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크로스 헤어핀이나 뭐 이런 건 또 이제 차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에서 하는 이런 드라이브, 그리고 앞에서 빠른 드라이브가 있죠, 그죠? 프론트 드라이브 이렇게 작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암 드라이브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상대가 스매시 때리면 언더핸드 하이크로, 그죠? 그렇게 수비하는 방법. 스매시 때리면 이렇게 사이드 컷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네트 컷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기술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이크려. 그 다음에 드롭. 그 다음에 스매싱. 그죠? 세 가지 기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뭐 분화시키면 많겠죠. 뭐 이렇게 커트 드롭도 있을 거고, 여기서 뭐 리버스 드롭도 있을 거고, 많아요. 그죠? 어쨌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면 7가지에다가 마지막 서비스까지 이렇게 붙이면 이제 8가지 테크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기술 안에서 사람들이 기본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기를 만들 때 왜 동호인들이 배운 대로 안 될까? 그러면 8가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동호인이 배드민턴을 하는 환경과 교수법이 뭔가 일치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이제 선수 생활할 때 보면 나는 막 뛰어다닌 거 막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푸드웍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동호인 환경은 어때? 가서 매일매일 가서 쳐야 되잖아요. 일단. 게임 쳐야죠. 예, 가방 메고 들어가자마자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과연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푸드웍을 막 강조하면서 가르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수법의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호인 환경에서는 어떤 걸 내가 연습하기보다는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는 게 되게 많구나. 그런데 내가 그립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이미 이 습관이 나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8가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시 되는 걸 3가지로 압축을 시켜본 거예요. 낮게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스윙 및 탑법을, 스윙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탑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다리 움직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처음에 가르칠 때 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나쁜 그립 습관을 내가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시합하면서 이 그립이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덕곡에 강습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통 테스트 해보고 구력을 따져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치고 재빠게 돌려갖고 이렇게 쳐요. 다가 나는 포인트 백핸드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우기잖아요. 그죠? 우리 신 PD도 웃는 거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나?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버려놓고 백을 쳤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나는 포인트 백핸드 쳤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치고 이게 돌려서 이렇게 쳤으니까 이건 원래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이스턴 그립은 양면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양면을 못 쓰고 한 면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원래 양면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립법들이 습관이 이미 나쁘게 다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기에 대한 그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시합을 하니까 레슨용 그립이 따로 있고 선생님 앞에서는 포인트 백핸드. 시합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한번 딱 했다가 한번 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타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덕곡에서의 교수법은 처음에 교수법을 만들 때 그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립은 양면 그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타법은 기본적으로 스냅 스트로크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푸덕은 스플릿 스텝이 제일 중요하고, 첫 걸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심고 가르칠 때 중요한 부분은 그립을 먼저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립에 대한 완성도를 한 70%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자꾸 확장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과연 레슨 받을 때 그립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립법과 스윙 타법과 푸드웍을 예를 들면 첫째는 이런 거죠. 자, 치고 요 동작이 포핸드 백핸드를 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타법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밀 수도 있지만 드롭 같은 거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다 떨어뜨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드민턴을 칠 때 여러 가지 타법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손목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 백핸드 손목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립법을 포인트 백핸드 양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스냅을 쓰게 만드는 거죠. 네 군데를.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냅 스트로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푸덕에 대한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본이 스플릿 스텝으로만. 그러면 스플릿 하고 나가고, 스플릿 하고 나가고, 스플릿 하고 나가고 이렇게.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작을 세 가지를 합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오죠.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요 안에 세 가지 원래 기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푸덕을 확장하고 각각의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호인들이 내가 배드민턴을 입문을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은 그립에 대한 부분을, 나는 그립을 이렇게 칠 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칠 건가? 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웨스턴으로 칠 건가? 나는 어떤 그립을 내 몸에 낄 건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양면 그립을 칠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양면 그립이 나올까? 그래서 멀티 그립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양면 그립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타법이라는 것이 앞에서는 이런 딱게 가볍게 딱게 잡으면서 친다는 얘기. 네. 그래서 패치 타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어요. 그죠? 아주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손목만 쓰는 이런 거. 이렇게. 손목만 쓰는 거죠. 그죠? 이런 동작도 많이 있겠죠. 그죠? 손목만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스냅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절까지 이용해서 이게 미드커트 오면 이런 동작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관절까지 쓰는 이런 타법.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면 이제 스윙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깨까지 동원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 동작들이 내가 팔 동작만 따지면 이 팔 동작에서 관절에 대한 이 분절각을
내가 얼마큼 사용해서 치느냐에 따라 탑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윙을 크게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강하게 치려면은 크게 해야 돼, 스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약하게 앞에 떨어뜨리려면 손목을 많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어깨를 썼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지 스윙의 탑법을 내가 위치를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비율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딱 때리려고 맘먹었어요. 근데 더 짧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높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사용하는 이 스윙 스킬이 얼마나 잘 그때 딱 접목해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스윙의 탑법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되면 이제 푸드웍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푸드웍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대가 치려고 할 때 이런 예비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동작을 우리가 서비스 할 때 많이 해요. 동호인들 보면 서비스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얘랑 넣자마자 상대가 얹으려고 할 때 탁 타이밍을 잡으면 굉장히 다음 동작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그냥 하고 나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스플릿 스텝이 필요하다. 서비스 때 그러면 넣자마자 이렇게 항상 자 넣자마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뒤에서 때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편이 치려고 할 때 이런 동작.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대가 스매싱 때리려고 할 때 이런 어떤 리듬을 타는 이런 동작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교수법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신 PD처럼 엉망인 상태에서 이렇게 더 거기 가서 이런 교수법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기본기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보자들은 제일 처음에 그립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스윙 탑법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푸드웍을 배워나간다. 처음부터 그립법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자 오늘은 스매싱입니다. 오늘 하이크랩입니다 하고 계속 스매싱 때리고 앞에 와서 푸시 때리고 그냥 한 5분 하면 어떻게 돼요? 혓바닥 쭉 빠지죠. 그죠? 그런 교육보다는 처음부터 그립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서 그 그립을 만들고 나서 좀씩 더 확장하는 교육법으로 가야지 좋다는 거죠. 그 여기 더 크게 오면은 이 이대사 정규반 프로그램이 이런 또 기본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만족도를 얻고 싶다면 덕후기의 교수법에 문을 두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홍보를 해봅니다. 내가 이제 그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가끔 보는 이제 체육관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동호인들 치는 거 보면 초보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막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이 레슨 받으러 오면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언제 레슨 받으러 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 6개월 후에 와요. 6개월 후에.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이렇게 갖고 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6개월 후에 이렇게 하고 6개월 후에 온단 말이야. 6개월 후에 결국은 다시 와서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거. 자, 여기서 포인트 칠 때 너무 돌리면은 손목을 쓰기가 나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라켓을 이렇게 2번 그립 잡고 손목을 열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립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 선생님 여기 멍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네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다른 선생님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니까 손목이 이렇게 걸려버리죠. 그죠? 여기 라켓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상이 오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 오면은 다시 그립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7년 되신 분이 있어요. 7년 됐는데 A조래요. 근데 그분 레슨도 한 3년 이상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테스트 해보니까 A조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갖고 A조 됐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테스트만 해보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A조 됐지 하고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실전 경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잘할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했고 이분이 젊었을 때 육상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립이 엉터리인데 다 뭘로 한 거죠? 몸으로. 네, 몸으로 떼운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떼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설명을 듣고 그립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포인트 백핸드. 그래서 그렇게 치던 것을 이렇게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서
자, 멀티그립 지금 배웁시다. 2번, 1번, 2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요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1번, 2번, 3번, 2번. 자, 그러면 이번에 그립 돌릴 줄 알았으니까 자, 한번 손목 하면서 V 체킹해서 손목 쓰는 거 배워보세요. V 체킹. 이렇게 시켰어요. 요 두 가지만 하고 제가 한번 느낌을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표정이 밝아져서 저한테 갈비탕 사고 왔어요. 갈비탕. 자,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립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을 진단해주고 그런 이해를 시켰을 때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저한테 못 오더라도 여러분들 덕후 영상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만든 컨텐츠도 많이 보시고 하면서 포인트 백핸드 익히는 이 멀티그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꼭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미리 그렇게 사전 학습을 하고 여기 와서 정기반 강습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특화된 강습을 받으면 진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